풍요 노트를 쓰면 내면 아이와 친해진다. 만일 당신이 큰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말라. 먼저 그들에게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을 심어줘라. 그러면 사람들 스스로 배 만드는 법을 찾아낼 것이다. 생텍쥐베리.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잠재의식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비유는 바로 내면의 어린아이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놀라운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는, 그러나 사랑받고 싶고 관심을 원하는 그런 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내면의 어린아이는 바깥의 어른이 무언가를 주입하면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못생겼어. 나는 무능해. 이런 생각들은 모두 진실이 아닌데 내면 아이에게는 진실이 됩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바깥의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무능해. 라는 바깥 어른의 생각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면 아이의 에너지에 반응하여 말도 안 되는 힘든 현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원하지 않는 현실에 바깥의 어른이 불평불만을 하고 내면 아이는 다시 그걸 반영하고 악순환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작업이 내면 아이와의 소통입니다. 처음에는 잠재의식을 떠올린다는 것이 너무나 막막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버릇과 안 좋은 기억, 고정관념과 상처를 안고 있는 말도 안 통하는 내면 아이를 불러내고 대면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죠. 따라서 잠재의식과 소통은 자기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의 귀 기울이려는 절실하고 진실한 동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간절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내면과 소통하고 온전한 한 사람의 인격이 되고자 하는 절실함, 그 절실함을 가지고 꾸준히 두드리면 마침내 굳게 닫혔던 비밀의 문이 열리게 된답니다. 잠재의식은 돈을 이렇게 본다. 잠재의식의 풍요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확언, 심상화, EFT, 체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통해 우주에 풍요를 주문할 때 10억이다, 100억이다, 로또 당첨이다, 사업이 대박난다 등 돈의 액수와 방법을 놓고 집중하나요? 하지만 집중해야 할 부분은 사실 돈의 액수 또는 그 돈이 마련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는 언어, 숫자, 도형, 논리, 인과, 추론 등 초상적인 지식에 대한 개념이 있고 이를 이해하지만 잠재의식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잠재의식은 컴퓨터를 구성하는 이진수처럼 0과 1,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구분합니다. 신기하게도 운영하는 기본 논리가 0과 1, 이진수인데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엄청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죠. 잠재의식도 그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자면 잠재의식의 개념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온, 오프, 편안하다, 두렵다, do, do not, 한다 또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의 상반되는 개념만을 이해합니다. 만약 친구에게 이 책이 참 좋은데 한번 읽어볼래? 권유했을 때 친구가 그래,
나중에 시간 나면 볼게 라고 한다면 이건 안 읽겠다의 뜻입니다. 그래? 무슨 내용인지 읽어볼게 라는 반응이 정말로 읽겠다는 뜻입니다. 중간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처럼 돈에 관해서도 잠재의식에서는 1억이나 10억이나 100억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그 금액이 나한테 큰가 작은가 그것만 구별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돈 자체보다는 그 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면 그 당첨금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겠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잠재의식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무언가로 얻는 즐거움과 신나는 감정에 동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일수록 잠재의식이 움직이기 쉽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심성화를 하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생텍쥐 베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큰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말라. 먼저 그들에게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을 심어줘라. 그러면 사람들 스스로 배 만드는 법을 찾아낼 것이다. 이는 잠재의식을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를 절묘하게 비유한 글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풍요를 끌어오려 할 때 일일이 돈은 이렇게 절약하고 이렇게 저축해서 모으고 라며 지정하기보다 내가 꿈꾸는 풍요에 대해 먼저 잠재의식이 흥분하고 두근거릴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절로 풍요를 이루는 길이 찾아집니다. 잠재의식과 심리적 안전지대. 또 잠재의식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 중 하나는 편한가 불편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잠재의식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에 대한 거부감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해보지 않은 큰 돈은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불편하게 여기고 밀어내려 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편한 심리적, 물리적 공간에서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낯선 장소에 가면 위축되고 불안한 기분을 느끼고 서둘러 집 또는 자기가 아는 편한 장소로 가려고 하죠. 자기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는 심리적, 물리적 공간의 범위를 잠재의식이 담당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그만큼 그릇이 커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와 통하는 이야기랍니다. 풍요 노트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액수에 관해서는 자신에게 큰가 작은가를 구별한다고 했는데 잠재의식은 10만 원이면 작은 돈, 1억이면 큰 돈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은 계산과 숫자라는 추상적 사고를 하는 현재의식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당장 필요한데 그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우면 큰 돈입니다. 지금 100만 원 정도의 급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끌어당기기 심상화를 하면 잠재의식에서는 100만 원이 객관적으로 도저히 구하기 어려운 큰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돈, 불편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밀어내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돈이 급할 때 그 돈이 생기는 것에 집중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이유에서
돈이 급할 때 그 돈이 생기는 것에 집중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보다는 돈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편안한 감정에 집중하여 침착한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